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같은 날 동시에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을 똑같이 방문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2월 29일 날 바이든은 브라운스빌이라는 조그만한 그 국경 도시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글 패스라는 국경 도시에 각각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방문하는 브라운스빌은 멕시코와 미국의 긴 국경에 가장 동쪽에 위치한 조그만한 도시라는 것 이외에는 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이글 패스는 미국에서 그 불법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불법 월경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이글 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우 가장 심각하고 여기를 시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날 동시에 그 전 현직 대통령이 이 국경을 방문을 하는데도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친히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 이 무능한 바이든이 텍사스에 오든 말든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과연 누가 현직 대통령인지 이제 헷갈릴 정도인데요. 지난 한 며칠 중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뭐 CPEC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제가 쭉 다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60%의 표를 완전히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니키 헤일리는 본인이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주인데도 40%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토픽인 미국 멕시코 국경 문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 이글 패스에 텍사스 주가 군부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부대 US Army가 아니고 오로지 텍사스 주지사를 군 통수권자로 하고 텍사스 주지사의 명령만을 받는 텍사스 아미 군부대를 여기다가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의 자치권을 군권까지 포함해서 극대화하는 조치를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단호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국경을 보호해야 하는 게 이제 워싱턴의 그 의무인데, 바이든이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바이든, 네가 할 책임을 하지 않고 국경을 열어 제껴서 오픈 보더 팔러시를 해.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할게 하고 텍사스에 군 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이글 패스, 가장 미국의 불법 월경자가 많은 곳에 아예 텍사스 주 군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주 군부대는 그 내셔널 가드라고 그래가지고 텍사스 주 방위군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텍사스 밀리터리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텍사스 국방부가 여기에서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 그 텍사스만의 고유한 군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1월 달에 미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경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들어가서 철조망을 끊을 수도 있고 뭐 그 국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 정부에게 있다, 이런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로지 연방 정부니까 국경선에 들락거릴 수 있고, 연방 정부니까 자기네들이 설치한 철조망을 뭐 관리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뿐이지, 이게 뭐 텍사스가 자치권이 없다든가 텍사스가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그 셀프 디펜스 라이트이 없다든가 이런 걸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 자치권의 최대를 확대
그 해석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오늘도 마침 그 텍사스에서 한 분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온 지 한 55년째 되신다고 하는 80이 그 넘으신 분인데 좋은 미국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를 넣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인 액수와 횟수를 정하셔서 구독료를 납부해 주시면은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댁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많이 쓰시죠? 프린터 잉크, 토너를 마이클 심 TV 애청자들에게 큰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고 있는 세이브텍스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이브텍스도 텍사스의 머켈렌이라는 국경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이글 패스에서 하루에 2-3만 명씩도 월경자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던 그런 곳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텍사스의 그 오퍼레이션 론스타 작전 때문에 불법으로 월경하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이글 패스에는 쉘비 파크라는 그 자연적으로 크게 그 형성되어 있는 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쉘비 파크에 그 불법 입국자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던 연방의 그 보더 퍼트롤, 그러니까 국경 경비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국경 경비대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그 미국의 불법 입국자들을 받아서 수용하고 프로세스해서 미국의 다른 곳으로 뭐 보내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텍사스 주지사가 군 병력을 동원해서 여기를 점거를 한 다음에 연방 병력을, 연방의 그 국경 경비대 그 병력을 뭐 완전히 여기서 그냥 추방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장악한 이후에 여기에다가 군부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텍사스에서 쳐놓은 그 철조망을 끊으라고 불법 체류자들이 막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 국경 경비대 보더 퍼트롤이라고 합니다. 보더 퍼트롤 그 사람들이 오면 이제 텍사스 군이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뭐 그 서로 알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들어간다 그러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순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연히 텍사스주에다 협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진한 초록색을 입은 그 이 유니폼을 입은 게 이 사람들이 그 보더 퍼트롤 국경 경비대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전에 이 국경 경비대의 노조, 그러니까 US 보더 퍼트롤의 노조에서 그 트위터에다가, 요즘에 이제 X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텍사스의 그렉 에버 주지사의 오퍼레이션 론스타 이런 작전과 이것에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 퍼트롤 그 노조가 그 월급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명령을 안 따를 수는 없죠. 그 연방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척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 편인 겁니다. 그리고 노조는 뭐 공공연히 이게 텍사스의 론스타 작전에 동의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완전히 이거는 뭐 끝난 겁니다. 마이클 심 TV 영상 281회에 텍사스주가 자위권을 그 천명을 하고 주 군대의 그 동원령을 내렸다 하는 내용인데, 이때도 제가 텍사스주의 그 규모라든가 주 군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281회를
다시 한번 시청하실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자, 미국이 지난 그 오바마 정권과 현재 바이든 정권을 거치면서 힘이 많이 쇠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중공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정도의 나라는 감히 미국을 어떻게 넘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중공이 괜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 뭐 자기 자신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중공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슈퍼파워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쓰러질 것 같이 이렇게 엉망으로 정치를 해도 계속해서 이러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파운딩 파더스들이 나라를 처음 세우고 헌법을 만들 때 어느 한 독재자가 나와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입니다. 정부 내에만 그 미국의 연방정부 내에만 그 상권 분립을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이렇게 체크 앤 밸런스를 해놓은 게 아니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사이에도 권한을 명시를 하고 따로따로 여기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을 하니까 텍사스 주지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위권을 발동을 하고 주군을 동원을 하고 해서 맞서고 있는 거죠, 바이든에. 그리고 스스로 국경은 원래 국경 컨트롤은 주가 연방정부에다가 위임을 해서 컨트롤 해달라고 한 건데 연방정부가 하질 않으니까 주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화당 주가 예를 들어서 뭐 오클라호마주라든가 지금 미조리주라든가 한 10여 개 주의 그 공화당 주지사들이 자기 군을 그 각 주군을 지금 텍사스 주로 보내서 텍사스 주의 그 이 지휘를 텍사스 주 총사령부의 그 지휘를 받고 국경을 방어하는데 지금 군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주군이. 자, 이렇게 그 엄청난 그 미국의 그 끊임없는 이 솟구치는 파워는 바로 이런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에서 나온다. 그리고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텍사스 주에 내려가서 그렉 에버트 주지사와 함께 텍사스 주 방위군에게 이 터키 디너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뭔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추측이지만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그렉 에버트 주지사 사이에 완전히 그 연방의 보더 퍼트롤 또 뭐 이민국 이런 거 다 내쫓고 그 쉘비 파크에서 여기를 텍사스 주가 주 군대의 군권을 동원해서 장악한 다음에 여기다가 텍사스 주 군 부대를 만드는 것을 혹시라도 서로 의논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했다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지지를 했겠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오늘날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